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국영기업의 몰락, 1년 만에 적자만 100배, 자금난의 휘청, 한국 공격에 또 휘청, 애플도 손절, 잘 가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하면 머릿속에 잘 나가던 국가가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목처럼 일본이죠. 사실상 반도체와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던 산업이기도 합니다. 소니, 파나소닉 등 1990년대 TV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들이죠. 하지만 이제 제목처럼 일본의 마지막 한 줄기 동아줄 같은 디스플레이 업체, 사실상 국영 기업과 마찬가지인 JDI가 자금난에 한 번 또 휘청이면서 몰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JDI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LCD 시장에서 일본을 치고 올라가면서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자 히타치, 도시바, 소니의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을 통합해서 2012년 일본 정부와 일본 민관 펀드 주도로 야심차게 출범한 사실상 국영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당시 이 세 회사의 디스플레이 부문을 통합하면서 JDI를 설립하기 위해 수조 원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 이 JDI는 포기할 수 없었던 디스플레이 사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였고, 어떻게 보면 일본 하면 떠오르는 전자강국, 전자제국이란 이 단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거죠. 또한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JDI가 2분기 만에 영업 손실이 275억엔이고 순손실은 840억엔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회사의 상황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 손실폭 자체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죽어간다는 거죠. 피를 쏟고 있었는데 버티고 버티는 과정 중에 또 쏟고 있어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출자도 못 거두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우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목처럼 애플도 이 JDI를 사실상 버렸습니다. 투자 문제 때문인데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JDI를 살리기 위해 1억 달러 정도, 하나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결정된 것과는 너무나 달리 애플도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요. 애플이 같이 투자하기로 한 중국 펀드와의 기자회견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플의 투자 약속 전에 이미 JDI는 대만과 중국 업체들로부터 구성된 펀드에 1조 원 정도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전체 지분 약 50%를 넘기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이 된 거죠. 사실상 이때 자본의 50% 정도를 넘긴다는 것은 일본이 이 사업을 계속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이고, 이 JDI의 경쟁력이 국제사회에서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조 원 정도를 수혈받으면서 지분의 50%를 넘긴다는 게 사실상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얼마나 JDI의 재무 상태가 최악의 상황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 중국, 대만 등 여러 업체들이 투자할까 말까 고민 중인 거죠. 자, 지금 이 JDI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손실 폭을 보세요. TV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나마 JDI가 생산하는 LCD의 가격을 생각해보자고요. 현재 너도 나도 LCD 생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중국, LG 다 감산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LCD 가격은 또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경쟁력이 없어서 영업 손실폭이 큰 회사인데 LCD 값은 떨어지고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누가 정신이 나가서 저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1조 원 투자하면 지분의 50%를 주겠다는데 이건 사실 제가 예를 들자면 거짓 사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거 투자하면 애플, 중국, 대만이 자금 회수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또 문제는
일본 JDI 연구진들이 TV 시장이 OLED 시장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LCD가 잘 됐었으니까 LCD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도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당시에 JDI가 반짝 점유율을 반등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합작으로 인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삼성도 LCD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본인들이 잠깐 잘 나갔던 그 시장을 회상하면서 기술 개발에 뛰어들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JDI 주력 사업은 사실상 LCD 뿐입니다. 근데 지난해 아이폰 팔렸나요? 많이 안 팔렸습니다. 아이폰 XR 판매 부진의 여파가 이 JDI에게 너무 컸던 거죠. 2017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3천억 정도. 이땐 애플 아이폰이 좀 잘 팔렸어요. 근데 작년에 이 아이폰이 너무 비싸게 나오고 별로 혁신이 없어져. 이 아이폰이 안 팔려서 JDI가 얻게 된 적자는 약 3조 원입니다. 3천억에서 3조 원으로 1년 만에 정확히 100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적자를 100배 낸 겁니다. 이때 JDI가 한번 뒤집혔었어요. 애플은 안 팔려서 더 이상 생산하지 말라고 하지. JDI도 나름 애플 믿고 미리 생산해둔 물량, 애플 전용 생산 라인으로 다 전환해뒀었는데 그냥 다 말아먹은 겁니다. 재고에 팔리지도 않고 공장 가동률은 낮고 재무 안정성은 또 계속 떨어지고 영업 적자폭은 확대되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제 이렇게 JDI가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LCD는 만들어도 손해고 적자는 너무 큰데 OLED 라인으로 생산 라인을 전환하자니 또 JDI 입장에서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이 드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현재 OLED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가기에 너무 뒤처져서 당장 뛰어들어도 이 OLED 시장에서 JDI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인 거죠.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최강자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8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거진다 가져가고 있죠. 이 와중에 또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등에 업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까지 치고 들어와서 점유율 확장의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프리미엄 시장은 대한민국이, 중저가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업체들이 틈을 안 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이 JDI의 수명은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년째 이 JDI는 적자 상황에서 탈출을 면치 못하고 있고 자기 자본 비율 자체가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또 그 와중에 권고사직 등 1000명 이상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산업혁신기구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 JDI는 일본 정부와 민관 펀드가 공동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산업혁신기구가 민관 공동 펀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실상 일본 재무성껏이라는 거죠. 지분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아베 정권이 컨트롤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거죠. 즉 특정 기업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관여하고 있고 지원을 받은 JDI가 정부를 등에 업고 LCD 패널을 본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이 산업혁신기구가 도시바 인수 주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산업혁신기구는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인 거고 충분히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지금 JDI가 적자 못 버텨서 나랏돈 투입한 게 4번이에요. 또 도시바 메모리도 미국과 한국 기업한테 지분이 40% 이상 넘어간 상황이고 또 나머지 지분 20% 이상도 일본 산업은행이 사줬죠. 지금 일본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 장악한 이런 첨단 산업에 빨리 진입하지 우선 못했고 반도체는 물론 우리나라에게 밀렸죠. 타이밍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 특유의 섬나라 정책, 즉 갈라파고스 정책 때문에 점점 더 일본이 저물어 가고 있죠. 소니에서도 현재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야가 내수 보험 계열사인 거 혹시 아시나요? 적자 나면 이 보험 계열사에서 번 이익으로 소니 사업들 다 메꾸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일본의 전자산업 그리고 업체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